내 인생이 하나의 각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감독이 누구예요? 나예요. 내 인생에서, 일상에서 내가 얼만큼 자유를 경험하고 있지? 내 인생에서 정말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몇 시간, 몇 분이 있는 거지?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어도 잘 보이지 않고요. 너무 가까워도 보이지 않아요. 관계는 항상 거리라고 하는 토대 안에서 교집합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만 뽑자면 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번에 낸 저서가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인데요. 제목이 조금 강하긴 하죠. 근데요,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단호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. 예민하게 살아라, 막 센 사람이 되라,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. 오히려 눈치 보지 않고 조금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, 또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 욕구를 적절하게 펼쳐나가는 것, 이것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훨씬 더 건강하고요. 일단은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선택이고 두 번째가 책임입니다. 내 인생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선택입니다.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. 내 인생이 하나의 각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감독이 누구예요? 나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용당하고 있다, 내가 억울한 일을 계속 겪고 있다면 지금 내 인생의 통제권,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지? 라고 한번 반문해 보시고 거기 내 요소 거의 0%에 가깝다. 조금씩 그 요소들을 넓혀 나가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이 윌리엄 글라서가 5가지 욕구를 얘기하는데요. 하나가 자유에 대한 욕구고요. 또 하나가 즐거움에 대한 욕구입니다. 내 인생에서, 일상에서 내가 얼만큼 자유를 경험하고 있지? 내 인생에서 정말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몇 시간, 몇 분이 있는 거지?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남의 일 막 떠맡아서 여러분이 막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, 밤새서. 그럼 그걸 시키신 분이 막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까, 그런 생각 할 것 같잖아요. 그분은요, 그냥 딴 TV 보면서 딴 거 하고 계시더라고.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. 사람이요, 여러분들,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을 경향이 높습니다. 내가 엄마 때문에 대학 중퇴하고 엄마 모신 거예요. 막 하면서 내가 억울해가지고 막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요. 너는 꼭 엄마 핑계 대더라. 그만 좀 해라, 그만 좀. 그럼 어떻게 할까? 엄마 죽을까? 죽으면 돼, 엄마가 여기서?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한을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?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. 선택과 책임입니다.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돌보시고 여러분의 자율성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,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조금 즐거움의 요소를 확장해 보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상대의 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. 여러분, 아이는 자아 중심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. 아이는 엄마 생일 때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? 엄마 이거 먹어, 그러면서 줘요. 그게 뭐예요? 사탕이에요. 근데 성인이 될수록 타자에 대해서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대 욕구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지가 좋은 것만 맨날 나한테 주냐? 아니 맨날 족발 먹으러,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돼지 뒷다리 쳐 죽었나 전생에 맨날 족발이야, 맨날 족발. 이걸요 모를 수 있어요, 그 사람은 진짜로.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요 미리 얘기하세요. 먼저 저는 족발을 먹기 싫거든요, 이렇게 표현하기 싫으면 저는요 족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아빠가 먹자니까 그냥 한번 가죠 뭐 이번에는.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가는 거잖아요. 그런 사람한테 계속 와가지고 족발 먹자고 하겠어요?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. 내가 좀 좋아하긴 한다, 좋아하긴 하는데 저 사람이 맨날 먹자는 대로 나는 간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저도 알겠습니다,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도 족발 좋아하는데 잘 됐네요, 같이 가요,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. 이 말은 당신이 가자고 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좋아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상대의 욕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 욕구가 무엇이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어도 잘 보이지 않고요, 너무 가까워도 보이지 않아요. 내담자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고 손절했어요,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. 근데 한 주 있다가 다시 만나잖아요. 그럼 또 엄청 잘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밀착되는 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단절로 이어질 수 있고요, 또 너무 단절해버리면 다시 밀착된 걸로 갈 수 있다. 극단적인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관계에도 반드시 거리가 좀 필요합니다. 관계는 항상 거리라고 하는 토대 안에서 교집합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요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. 따로 또 같이. 너무 사람이 가까우면
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지만 그만큼 애증은 같이 따라온다.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의 폭도 깊어질 수 있다는 거, 조금 거리를 두시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저는 예민하고 까칠하게 하는 사람이 좀 오해받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빅5라고 하는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. 그 중에 5가지 변인 중에 신경증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신경증은 이제 유독 조금 불안과 우울 자체가 조금 높은 사람들입니다. 예민한 거예요. 또 5가지 변인 중에 친화성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신경증은 높고 친화성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한테 좀 너무 예민하고 까칠한 것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. 그거는 그 사람의 내적 이슈여가지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다 그러는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이 그냥 성격 자체가 약간 예민하고 까칠한 거라면 굳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척을 질 필요가 있을까요?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안전 요소가 됩니다. 조직에서 위험한 모험을 떠나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되지 않는 것을 할 때 돌다리를 두드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.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선을 넘고 여러분이 뭔가 실수할 때 여러분을 잡아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내가 화났어. 내가 불안해요. 이렇게 표현할 때 넌 틀렸어. 너는 왜 그런 거 갖고 작은 거에 화를 내니? 야, 뭐 그런 거 갖고 걱정을 하니?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. 대화는 기본 전초 기제가 뭐냐면 상대가 옳다는 토대에서만 관계가 가능합니다. 바람이 불면 옷깃을 더 여미게 됩니다. 옷깃을 풀게 하는 건 뭐죠? 따뜻한 환대입니다. 당신이 옳다는 토대가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그 사람이 지금 화났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 수 있잖아요. 당신 화났구나.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. 그래, 맞아.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당신한테 좀 화났어. 막 표현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고, 당신 서운할 수 있지. 아이고,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화났던 거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 안에서 내가 상대에 대한 욕구, 생각, 교감을 같이 구축해 준다면 훨씬 관계가 윤활유처럼 형성될 수 있다. 그 감정 자체를 타당화해 줘야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사실 좀 의존적인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관계가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. 사람 잘 찾아온 겁니다.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나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? 나를 탓할 겁니다. 그루밍과 훈육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 사람이 서지 못하는 게 그루밍이에요. 훈육은 뭘까요? 그 사람이 사실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훈육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정말 친한 관계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은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유연하게 말씀 주시는 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요?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옆에서 여러분이 인파워링 해주시고 오히려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만 뽑자면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진실하게 존재하려는 태도인 거예요. 뭐 100% 진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. 근데 진실함이라고 하는 범위를 최대한 많이 갖는 태도. 그것이 바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말 깊어지게 만드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내가 잘 됐을 때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해요.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뭔가 잘못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선을 넘었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친구이기도 합니다. 처음엔 기분 나쁘죠. 근데 그 사람하고 오래 이것을 반복하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요소를 이 사람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. 나를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두 사람만 그냥 좀 친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날 싫어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두세 명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. 나머지 사람 한 서너 명 정도하고는 조금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.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. 이게 좋은 거예요. 관심이 없는 거여도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. 그 사람이 나를 꼭 미워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. 그래서 인간관계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고요. 나를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. 여러분 혹시 정서지능이라고 아세요?
여러분,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지점들도 정서지능의 한 항목들에 사실은 포함되는 요소입니다.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.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. 세 번째는 함께 공명하고 공감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서 우리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.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